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시장, 도지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여러분이 준 권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 권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 그 재원으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권력이나 예산을 제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뱃속 채우고 권력 사유화하고 자기들 가족, 가까운 사람들 범죄 은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 난 사람들 사면해서 공천해주고 그 권력들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경제 완전히 망했죠. 네. 민생 완전히 파탄났죠. 네. 한반도 전쟁의 위기 다시 얘기되는 평화의 위기 됐죠. 네. 거기다 민주주의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잘된 게 없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차라리 없었으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차라리 손대지 않았으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다. 얘기했지만 권력이란 우리가 준 것인데 그 권력은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청주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지금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 권력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가 여러분을 불행으로 빠뜨리면 여러분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게으르고 무능해도 그 부패한 권력자 주변에서 알랑알랑대고 줄대고 한편 먹으면 갑자기 부자 될 수 있고 권력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공정해야죠. 네. 합리적이어야죠. 네. 예측 가능해야죠.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생각되면 나는 기회가 없어. 나는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권력을 가진 윤석열 정권이 뭔 일을 했습니까? 가장 크게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불황으로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을 어떻게든지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횡재세라는 거 만들어서 이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서 떼돈 번 그 집단들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서 돈 번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 부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했어요? 경기를 살린다는 회개한 명분으로 안 그래도 돈이 남아도는 초부자들,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합니까?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돈이 더 남으니까 투자한다. 투자할 곳이 있어야, 돈이 남을 곳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들 세금은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었어. 팥값 어쩔 수가 없었어. 팥값을 어쩔 수가 없는지 진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농산물 값이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농산물 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지금은 농작물 생산을 노지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시설 재배를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고 이러느라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가게에도 부담이 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농산물 생산가가 올라가요. 요즘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중에 공공요금만 통제를 했더라도 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뛰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한전이 적자 나는데 어쩌란 말이냐. 지금까지 적자가 안 났습니까? 그런 거 떼우라고 우리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서 그런 걸 떼우면
공공요금 이거 관리하느라고 드는 비용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에요. 정책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는 성장률 다 회복했잖아요. 우리나라만 1.4%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부자 감세, 서민 지원 삭감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골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슈퍼마켓 이런 집도 살고, 이런 달달한 남부업 이런 집도 음식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지고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돈을 못 버니까 이 집 주인도 딴 데 가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돈의 흐름이 꽉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풀어야죠. 사람도 이게 기가 꽉 막히면 이렇게 침 나와가지고 피 뽑으면 금방 돌아와요. 피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혈을 뚫어주는 겁니다. 경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5만원 정도, 4인 가구 100만원 정도로 지역화폐로 좀 동네에서만 써라. 청주 사람은 청주에서만 써라. 그것도 대형 유통점 말고 이런 동네 가게에서만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코로나 때 거의 5, 6개월 동안 그 이전보다 경제 성장률 곡선이 상향으로 확 돌아섰어요. 근데 그때 나라 망했습니까? 아니요.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나라 망했어요? 아니요. 그때 모두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경기가 사니까 세금도 늘어나서 국가 재정도 다시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입니다, 바보. 바보야. 이게 정책.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뭐 합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약속, 저 약속,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해주겠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평소에 안 하더니 선거 때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약속한 거 이행하려면 1,000조 원 가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1,000조 원은 써도 되고 13조 원은 쓰면 안 됩니까? 1,000조 원은 특정 소수가 혜택 보는 그런 정책이다. 정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쏟아붓는 건 괜찮고 13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줘서 동네 상권 살아나게 하는 거, 정말 손발에 피가 돌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긴 권력이, 여러분이 낸 세금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특정 소수를 위해서 누군가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권력을 뺏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에 심판하는 것입니다.